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산업기간호 두 번째 여러분 책의 13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기간호를 하면서 다 PPT에 하지 못한 내용을 자,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길을 가시거나 안 그러면은 버스 속에서 여러분 잘 듣고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비대면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속히 정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책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출산하고 난 여성들은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소변량이 많아지고요. 왜냐하면 임신했을 때 이미 30에서 50%의 혈량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이것이 출산과 동시에 출산을 딱 하고 나면 우리 몸이 알아서 늘어난 혈량만큼 다시 신장으로 돌아가서 소변으로 빠지든지 안 그러면 몸 밖에 땀을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늘어난 만큼 다시 몸이 다시 원래의 원래 모습대로 원래 가진 혈량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땀과 소변량이 많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오늘 할 것은 이렇게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질병 모유 수유와 관계된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모유 수유하기 전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자궁 수축제라는 주사약을 맞아요. 자궁 수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메덜진, 엘고메트린 또는 엘고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궁 수축제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옥시토신도 아기를 낳게 되면 자궁 수축제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자궁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궁이 6주가 되면 60g, 계란 한 개만큼 작아져서 치골 결합 속으로 14일 이후에는 치골 결합 속 안으로 쏙 들어가서 6주가 되면 이제 계란 요만한 60g짜리 계란 하나만큼 자궁이 작아지게 돼요. 자, 이렇게 아기를 다 낳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책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모유 수유와 약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2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이제 아기를 다 낳았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제 모유 수유를 해야 하는데 제가 B형 간염 보균자예요. 제가 B형 간염 보균자인데 이렇게 B형 간염 보균 HBS 안티젠 포지티브인 산모는 모유 수유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HBS 안티젠 포지티브이면서 전염력까지 있다면 모유 수유를 하면 안 돼요. 전염력이 있다면. 하지만 HBS 안티젠 포지티브를 복용만 하고 있다면 내 몸에만 갖고 있지 이거를 전파력이 없는 전파성이 없다면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내가 B형 간염 보균자라면 내가 낳은 아기한테는 헤파빅이라는 면역 글로불린을 맞게 해줘야 돼요. 애기 태어나자마자 72시간 안에. 근데 뭐 특별히 엄마가 피검사했을 때 HBS 안티젠 간염 보균자라고 이미 판명이 되었다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보고 신생아실에 가서 뭐 72시간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헤파박스를 줍니다. 이뮤노글로불린을 주는 거죠. B형 간염에 대한. 그래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맞고요. 물론 72시간 안에 맞으면 됩니다. 근데 굳이 뭐 72시간 기다렸다가 줄 필요는 없잖아요. 바로 주고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한 번 더 맞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한 번 더 맞고요. 이렇게 3번을 해서 항체가 생겨져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기는 B형 간염 엄마가 복균일지라도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에 있는 22쪽 나에 있는 단순 헤르페스입니다. 우리 입술에 이런 그 물집 있죠. 헤르페스 생기는 거는 이것도 바이러스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 입술에 생기거나 어디에나 생길 수 있어요.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데 그냥 입술이나 이런 몸에 생기는 거를 1형 헤르페스. 그다음에 우리 성기에 생기는 거를 2형 헤르페스라고 합니다. 특별히 2형 헤르페스 성기에 생길 때는요. 자연분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형 성기를 통해 질분만을 통해 아기한테 감염이 되면요. 아기한테 3개월 안에 있는 아기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기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염되어서 그래서 아기 정상분만을 하시면 안 되고요. 뭘 해야 될까요? 제왕절개를 해야죠. 성기 바이러스가 있어 2형 혈압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 입술이나 또는 여기 유방에 한쪽 유방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 유방에 헤르페스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를 덮고
아기가 접촉되지 않게 하고 이쪽 유방만 모유 수유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헤르페스가 있는 유방 쪽에는 모유 수유는 하면 안 되고, 반대쪽에 헤르페스가 없는 쪽에, 이쪽에 있는 거를 잘 격리를 시키고 잘 감싸고 아기가 닿지 않도록 해서 반대쪽에 헤르페스가 없는 쪽에 모유 수유는 가능하다. 자, 당뇨가 있는 인부들은 모유 수유 가능할까요? 당뇨가 있는 인부들은요,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유 수유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모유 수유 자체가 항당뇨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인슐린을 맞는 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인슐린을 맞는데 이거 아기한테도 인슐린이 전혀 전달되지 않나요? 인슐린의 분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약물 자체가 아기한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안심하시고요. 일단 당뇨가 있으신 인부들은 모유 수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떤 인부들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결핵이라든지 내가 에이즈라든지 이런 경우 있는 산모들은, 또는 내가 B형 간염 보균이 아니라 B형 간염을 전파력 있는 산모라든지 이런 산모들은, 또는 항암제를 복용하는 산모들이라든지요, 이런 인부들은 모유 수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모유 수유 못 하시겠죠. 그래서 나오는 모유를 이제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바인드로 꽉 쪼아요. 모유가 돌지 못하게 쪼고요. 또는 우리 책 22쪽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한 5줄 내려오면 모유 분비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 팔로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팔로델, PARLODL, 팔로델을 쓰든지, 안 그러면 브로모크립틴이라고도 해요. 팔로델을 브로모크립틴이라고도 하고요. 그 밑에 그 팔로델 또는 브로모크립틴으로부터 한 요만큼 10줄 내려오면 또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모유 분비 억제제 약물 호르몬제인 유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놀. 여기는 뭐 디에칠스티베스테롤 되어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간편하게 유놀이라고 많이 씁니다. 임상에서. 그래서 디에칠스틸베스테롤 어렵네요. 디에칠스틸베스테롤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 유놀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팔로델과 유놀은 모유 분비 억제제 호르몬입니다. 이것을 먹고 이제 모유를 안 나오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풍진, 이제 8번에 보면 23쪽에 가서 다음 임신과 신생아를 위한 간호가 있습니다. 다음 임신을 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아기 때 내가 풍진 주사를 안 맞은 인부가 임신을 했는데 다행히 풍진이 안 걸렸어요. 그러면 괜찮은데, 이제 사실 병원에 인부가 임신했을 때 풍진에 걸리게 되면요, 임신 중인데 풍진에 걸렸다. 그럼 이 풍진균은요, 아기한테 기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병원에 근무할 때 임신 4개월인데 풍진에 걸렸어요. 온몸에 치킨폭스가 막 이렇게 막 가렵고 막. 그래서 뭐 아기 어떻게 했을까요? 아기 4개월 거의 5개월 됐는데 아기 유산시켰습니다. 왜냐,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산시켰는데, 어쨌든지 임신하기 전에 이미 풍진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만약 첫 아기를 그냥 풍진 예방 접종도 안 했는데 다행히 풍진이 안 걸려서 분만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는 풍진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진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풍진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이 풍진은요, 루벨라는 생균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풍진 예방 접종을 하고 한 항체가 생기기 3개월까지는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풍진 예방 접종 생균이 들어가 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은 기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항체가 생기기 확실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임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모유 수유 중에는요, 이제 아기를 지금 모유 수유 중이에요. 그럴 때 풍진 예방 접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임신될 염려가 거의 없잖아요. 모유 수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유 수유 중에 풍진 예방접종은 안전하다. 상관이 없겠다. 자, 그 다음에 RH-자가 면역 방지가 있습니다. RH-자가 면역. 엄마가 RH 네가티브예요. RH 네가티브. 자, 만약에 제가 RH 네가티브고 우리 남편이 RH 포지티브예요. 그럼 우리가 결혼을 해서 제가 임신을 했다면 저희 아기는 100% RH 포지티브 아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RH 포지티브 아기를 제가 임신하고 있으면요. 이 아기는 제가 아기를 낳을 때 엄마 피와 아기 피가 좀 섞인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RH 포지티브 피가 내 엄마의 나한테로 이렇게 싹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서 RH 포지티브 피를 뭐죠? 공격해야 될 대상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격하진 않아요. 단지 인지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다음에 또 임신을 해서 RH 포지티브가 또 들어온다면 그때는 막 공격을 해버려요. 그럼 두 번째 아기가 사산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RH 네가티브라면 첫 아기를 낳고 나서 임신 28주 때 첫 아기를 가졌을 때 임신 28주 때 로감이라는 RHOGAM 로감이라는 면역글로불린을 한번 맞고요. 그 다음에 출산 후에 출산 아기 낳고 나서 72시간 안에 로감을 한 번 더 맞아야 다음 임신 때에도 RH 포지티브인 피가 나한테 들어와도 이거를 뭐죠? 이걸 안전하다고 내 몸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로감 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태어나서는 72시간 안에 하셨죠. 자, 한 가지 좀 덜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뭐죠? 자궁에 임신했었죠. 자궁에 임신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어요. 배가 아프고 출혈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난간에 임신 터져버렸다면 복강 안에 출혈이 많이 돼요. 그러면서 혈압이 떨어지면서 빈맥이 막 와요. 혈압 떨어지는 걸 보충하기 위해서 빈맥이 막 되고요. 얼굴이 하얗게 돼요. 자, 이거는 완전히 터졌다는 증거예요. 피부가 하얗게 변하면서 그 다음에 빈맥이 오게 됐다는 것은 이미 과다 출혈을 안에 복강혈이 되었다는 증거거든요. 자, 이런 증상 외에도 견갑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배에 막 차면서 이 혈액이 자꾸 차면서 어디를 치게 되냐면 횡격막을 치면요. 횡격막에서 이거 피가 막 탁탁탁 올라오니까 이게 방사통이 어깨까지 됩니다. 그래서 어깨 견갑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 빠뜨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궁의 임신은 견갑통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유튜브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길 가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 번 들으시면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